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또 한 주가 지났네요. 네, 지난 시간에 그 생태계 건강 기말고사 대비해서 어, 그 전반 강의까지 그 정리가 있었는데 중간에 하다가 조금 그 미흡한 점이 있어서 오늘 그 1차 기말고사, 2차 기말고사로 기말고사를 두 개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1차 기말고사에 대한 정리를 좀 더 그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차 기말고사, 2차 기말고사로 나누고 시험 시간은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 131번 강의실에 있겠고요. 공지사항에 다시 자료를 그 내용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금요일에는 우리 얼굴을 보고 시험을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131번 강의실과 다른 강의실이 지금 하나 더 배정이 되었는데 다른 강의실은 금요일 날 오후 2시 여러분들 학교에 와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고 매번 마지막 수업에는 여러분들 앞날에 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뭐 서로 그 미흡한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대화는 동영상 강의에서 좀 서로 그 교감이 없을 것 같아서 아무튼 다음 학기에 기회 있으면 또 만나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들 이번 학기 강의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일단 그 시험이 중요하니까 생태계 건강 기말고사 1차 내용 보충하겠습니다. 생태계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생태계 구조에는 생산자, 분해자, 또 소비자가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생산자가 무엇인지, 소비자가 무엇인지, 또 분해자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지만 그 사지선다형과 그 단답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림이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 그 기능에 있어서 먹이 피라미드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생태계 구조에 관한 구조와 기능에 관한 그런 전반적인 개념 설명들을 잘 여러분들 그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에서 생물 군집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종, 뭐 핵심종, 중추종, 뭐 기대종, 우산종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 한번 다시 봐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군집의 방향성 변화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칠판에다 써놨는데 이 칠판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뭐 웬만큼은 다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잘 안 보인다,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대비하여 내가 강의 자료에도 간략하게 그 커다란 키워드는 그 올려놓을까 합니다. 군집의 방향성 변화, 비방향성 변화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두고요. 그리고 그 생태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에서는 생태 네트워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그 생태 네트워크에서 지난 자료에는 없는데 협력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협력 지역은 최근에 그 유네스코에서 지속 가능 이용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협력 지역이라는 그런 그 개념은 싹 잊어버리고 지속 가능한 이용 지역도 있다.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개발할 수 없고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하는 곳은 우리가 핵심 지역이라고 했죠. 그리고 핵심 지역을 보호하는 지역은 완충 지역이라고 했고, 그리고 훼손된 지역을 또 새로운 그 지역으로 조성하는 경우를 복원 창출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줬으면 좋겠고, 그 생물 서식처의 구성 요소, 그래서 공간, 커버, 먹이, 물, 그래서 공커 먹물 그렇게 얘기를 한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서식처의 구성 요소도 다시 한번 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환경 포텐셜에는 어떤 게 있었죠? 가장 중요한 차원의 그 포텐셜이 입지의 포텐셜. 입지라는 것은 만약에 개발을 한다는 경우에는 그 입지 바닷가에 할 것인가 또
육지할 것인가 이런 것처럼 또 산악지형이 할 것인지 육지라면 그런 커다란 개념을 잡는 그 지역적인 차원에서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 입지를 바탕으로 해서 종이 그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또 종간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천의에 관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자료 한번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생태군의 그 개체군의 그 분류에서는 개체군의 유형에는 제일 커다랗게 잡는 것이 메타 개체군이라고 그랬어요. 메타 개체군이라 하는 것은 그 생태계의 역동성, 그러니까 그 다이나믹한 그 생태계가 어떻게 발현될 것인지를 중요하는, 그리고 또 유전자 교류가 가능한 것이 생태계의 그 메타 개체군이라고의 중요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단위로는 가장 작은 것이 국소개체군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번 강의 시간에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했었는데, 국소개체군이 모이면은 지역개체군, 지역개체군이 여러 가지 모이면은 메타개체군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있고, 그 유전자 교류를 할 수 있는 최상의 개체군이 메타개체군이다. 이런 거 다시 한번 알아두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생태계 위계,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 그리고 경관, 이런 생물계, 이런 것에 대한 위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번 그 학기 중에 가장 중요했던 그런 내용들은 개체군의 성장 곡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수업 내용 중에 생존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생존 곡선은 오목형, 볼록형, 사선형 이런 게 있었죠. 그래갖고 그러한 내용보다는 가장 중요하다고 내가 강조했던 그러한 사항들은 개체군의 성장 곡선이에요. 성장 곡선 그림으로 반드시, 성장 곡선 그림 그릴 때 J자형 곡선, 그리고 S자형 곡선, 그리고 K 환경 수용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S자형과 J자형 만나는 그 곡선 사이에 빗금 쳤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것을 환경 저항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그림으로, 그리고 당연히 모든 그래프에서는 가로축이 무엇을 뜻하는지, 세로축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그림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개체군의 성장 곡선에서 J자형 곡선, S자형 곡선이 있는데 그 곡선에서는 성장률이 중요해요. 성장률도 자료에 자세히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차질 없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자료에 보면은 종수 면적 곡선이라고 해서 그 S를 종수로 나타내서 지수 관수 모델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어요. 자료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참고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그 유효개체군의 크기를 구하는 그 문제인데요. 지난 시간에 유효개체군의 크기를 그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칠판에 제일 위에 가장 크게 유효개체군의 크기는 분모가 nm 플러스 nf 분의 4 곱하기 괄호 열고 nm 곱하기 nf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해서 nm이라는 것은 교배에 참가하는 수컷수, 그리고 nf라는 것은 교배에 참가하는 암컷수인데, 유효개체군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생식에 관여하는 개체군의 크기.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방법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림에 있어서는 개체군의 밀도에 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알리 효과라는 내용이 있었죠. 알리 효과라는 것은 그 생물종의 협동에 의해서 그 종수가 그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경우인데, 밀도가 점점 작으면 작을수록 그 밀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생물종의 수는 감소를 하는데, 아무리 밀도가 작은 경우에도 작은 경우에는 생물 그 성장량이 생물종이 가장 커야 할 그런 상황인데, 너무 좋은 환경,
그러니까 밀도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체군이 협동을 하지 않으면 생물종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프가 직선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 처음 부분에 직선에서 제일 사선에서 제일 처음 부분은 그 생물종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그 밀도 효과에 대한 그림을 잘 이해하고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라임의 생활사 전략 그 모식도를 그 자료에 준비했는데 그 여러분들 그 자료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뭐 경쟁종, 전략종 이런 것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는데 그 삼각형으로 된 그런 그래프도 좋고 지난번에 그 또 X축, Y축과 같은 그러한 내용에서 그 스트레스 의존종 그리고 또 교란 의존종 이런 거에서 그 X축, Y축에 의한 그래프 오히려 그런 게 내 개인적으로는 더 이해가 가기 쉬운 그런 것들이라 둘 중에 한 가지 모두 그려준다면 정답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 복원 유형의 모식도에서는 가로축이 뭐였죠? 생태계의 구조였고 세로축이 생태계의 기능이었는데 그 생태 복원에 있어서 끝까지 복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경우 훼손 생태 복원이라는 것은 훼손된 생태계를 훼손되기 이전의 생태계로까지 움직여가는 그러한 내용인데 끝까지 그 생태계 최초의 생태계로 도달할 수 있는 상태가 복원이고 복원이 불가능하다면은 그 이전까지 유사하게 복원하는 경우를 우리가 복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복원이나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체라고 리플레이스먼트라고 새로운 곳에 그 서식지를 생태계를 창조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표시했으니까 생태계 복원 유형 그리고 또 도서생물 지리설은 내가 이번 강의 시간에 한 두 번, 세 번 다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학생이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어서 질문을 한다고 해서 또 다시 설명을 했고 그 세로축에는 왼쪽에 이입률, 종의 이입률 그리고 세로축 오른쪽에는 멸종률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입률에 가까운 곳에는 가까운 섬의 경우 그리고 또 작은 섬은 멸종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입률, 가까운 섬, 작은 섬, 멸종률 그래서 이가 장멸이라고 외워두면은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기에 훨씬 좋을 것이다. 그리고 가로축은 별로 크게 그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것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 가로축에 대해서는 그 생물종의 수를 우리가 표시를 해봤더니 가깝고 큰 섬에서 그 생물 종수가 가장 다양했더라. 그래서 뭐 1, 2, 3, 4로 표시를 했었던 그런 그림까지 있었는데 그런 그림까지 완성을 해준다면 여러분들 그 1차 기말고사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1차 기말고사에 대해서 그 미흡했던 점들을 보완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한테 더 확실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강의 자료에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그 챕터에서는 2차 기말고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